안녕하세요. 어지러운 마음속 작은 공간, 여백입니다. 어떤 날, 한 개인은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왔다는 것을. 그 말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었기에, 또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호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어긋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틈, 약속과 실행 사이의 거리. 처음엔 그저 착각이라고, 상황이 그랬을 거라고,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어느 날 한 생활자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은 참 쉽게 만들어집니다. 상황에 맞춰, 듣는 사람에 맞춰, 순간의 필요에 맞춰. 입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언어는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 속에서만 누적되고 반복 속에서만 드러나며 일상의 무게 속에서만 그 본질이 확인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을 볼 때 왜 말부터 믿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판단하는 문제인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장. 말은 마음의 소리라 하나, 마음 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한 개인의 일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흐릅니다. 아침에 나누는 인사, 약속, 칭찬, 위로, 충고. 그 말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의도일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 생활자는 안심합니다.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상대는 바쁘다는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합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존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를 부드럽게 넘기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만큼 왔어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정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개인은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은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다는 것을.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 말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였을 뿐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없이 만들어지는 말이 세상에 넘쳐난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을 숨기기 위해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말을 가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말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겉만 보고 열매의 속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을 믿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이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은 지금 당장 전달됩니다. 듣는 순간 안심이 되고 확인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올게요라는 말은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 말 속에 약속이 담겨 있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이 관계가 믿을 만하다고 느끼고 싶기 때문에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번복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기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가장 가벼운 부분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생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은 좋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약속은 많았는데 지켜진 것은 거의 없었으며 관계는 가까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한 개인은 사람을 믿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속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아예 믿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다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도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말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고. 말은 쉽게 만들어지지만 행동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이나 계산에서 나올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 가치관, 그리고 진짜 의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생활자의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은 없는지, 약속은 화려하지만 실행은 희미한 사람은 없는지, 좋은 말만 하지만 정작 곁에 없었던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신이 너무 쉽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것은 단지 타인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분별의 문제입니다. 말에 속는 것은 결국 시간과 신뢰와 기대를 잘못된 곳에 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형벌을 다스릴 때 말보다 행적을 먼저 살펴야 한다. 한 개인은 이제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믿고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 자체만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거짓말도 진실처럼 들릴 수 있고 진심도 의심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특히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질 때는 말보다 행적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행적이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걸어온 길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생활자는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약속을 얼마나 지켜왔는가? 과거에 약속을 번번이 어겼던 사람이라면 그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지만 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침묵조차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절대 뒤에서 욕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마다 누군가에 대해 불평했던 기록이 있다면 그 말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행적이 말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가려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누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행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의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반복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행동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큰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은 행동들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순간에는 멋지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날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들,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깊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개적인 자리의 친절은 전략이고 사적인 자리의 태도가 본심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도움을 요청하면 흔쾌히 응합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 귀찮은 일, 이득이 없는 일에는 늘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은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이득을 계산하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 그냥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구분을 매우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행동의 일관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일관성이란 무엇일까요? 상황이 바뀌어도 이익이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착해지는 사람은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생활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그리고 만약 말만 많고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말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신뢰를 잘못 배분하고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 그것이 더 냉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장.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발자취를 보아야 한다. 이제 한개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도 가끔은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좋은 행동이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발자취를 보라고. 발자취란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전체입니다.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를 거쳐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궤적 전체가 바로 그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한 생활자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최근의 일만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잘해줬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최근에 실망시켰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발자취를 본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지금 당장은 열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연락을 잘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결국 도중에 그만두었고 관계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 사라졌으며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필요 없어지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의 좋은 행동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발자취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실수를 했습니다. 약속을 어겼고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필요한 순간에 늘 있어줬습니다. 이 경우 지금의 실수는 예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발자취가 신뢰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해온 패턴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패턴은 그 사람의 습관, 가치관, 그리고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발자취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충분히 오래 지켜봐야 합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최소한 몇 계절 이상. 왜냐하면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은 자신을 숨길 수 있지만 긴 시간 동안은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같은 핑계를 대는 사람, 갈등이 생길 때마다 늘 회피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이 걸릴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반복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위기입니다. 평상시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찰이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운영할 때도, 사람을 등용할 때도, 정책을 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믿으면 나라가 망하고, 행동으로 증명된 사람을 믿으면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운영의 원칙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을 지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생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그리고 그 발자취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면 더 가까이 하고, 발자취가 불안을 주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간과 신뢰를 제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발자취가 증명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는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발자취는 어떤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발자취를 본다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자기 성찰의 시작점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발자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지만 발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4장.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다. 이제 한 개인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말만 믿었을 때 무엇을 잃었는지를, 시간, 신뢰, 기대, 그리고 때로는 자존감까지.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던 순간들, 약속을 믿고 준비했는데 상대는 이미 마음을 바꾼 순간들, 좋은 말에 안심했는데 결국 혼자 남겨진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말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말만 믿는 습관이 계속되면 한 생활자는 점점 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근거로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를 이어가고 믿음을 지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믿게 되고 보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되며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실망과 후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엔 꼭 달라질 거예요. 이번엔 정말 지킬게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개인은 희망을 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이번에는 진심일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말만 바뀌었을 뿐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생활자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믿었다가 실망하고 다시 믿었다가 또 실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지며 결국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말만 믿었을 때 도달하는 최종 지점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의 명확한 처방입니다. 더 이상 말을 먼저 믿지 말라는 것. 대신 행동을 먼저 보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반복이 시간 속에서 일관되는지를 검증하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통과된 사람에게만 신뢰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을 먼저 믿는 것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감정이 흔들리고 나의 판단이 바뀌며 나의 관계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행동을 먼저 보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그에 따라 나의 태도를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말이 더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어보면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 얼마나 빨리 실행했는지,
또는 실행하지 않았는지. 이 간격이 짧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이 간격이 긴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패턴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같은 핑계를 반복하는 사람, 같은 약속을 반복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패턴이 보이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깊게 믿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던 것은 단순히 타인을 판단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원칙입니다. 말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제시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약속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보고 기다리며 반복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신뢰를 주는 것.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장. 진심은 발에 있다. 한 생활자는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말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입이 아니라 발에 있다고. 입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지만 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를 향해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고 어떤 곳에서 멈췄으며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의 발자국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왼쪽에는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오른쪽에는 실제로 한 행동들을, 그리고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간격은 얼마나 되는가?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많았다는 것을,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은 화려했지만 행동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발견은 앞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즉각적으로 믿지 않겠다는 기준. 대신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최소 3번 이상 확인한 후에 판단하겠다는 기준. 그리고 그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뢰를 유보하겠다는 기준.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말만 믿고 속았던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행동을 확인한 후에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늦게 신뢰하더라도 제대로 신뢰하는 것이 빨리 신뢰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음 주에 꼭 연락드릴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생활자는 즉시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정말 연락이 올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록합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확인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생활자는 즉시 안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부탁을 해봅니다. 정말 급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즉시 도와준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거나 미루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은 그저 사교적인 멘트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거리 조절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깊은 신뢰를 주거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가벼운 관계로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귀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나의 발자국은 어떻게 보일까? 만약 나 역시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곧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한다면 나 역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것이 단순한 판단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즉시 믿지 않는 것. 대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 과정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신뢰를 주는 것.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제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말에 현혹되지 말고 행동으로 판단하며 시간 속에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증된 사람에게만 진짜 신뢰를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존 관계를 유지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약속이 아니라 실행을,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두 번만 이렇게 하고 다시 말을 먼저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항상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만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입이 아니라 발에 있다고. 입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지만 발은 정직하다고. 발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를 향해 걸어왔는지를, 무엇을 위해 움직였는지를,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러니 이제는 입이 아니라 발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약속이 아니라 실행을,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그리고 그렇게 본 후에야 비로소 판단하십시오. 그 사람을 신뢰할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 더 가까워질 것인지.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말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신뢰를 잘못 배분하고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 그것이 더 냉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 역시 말만 많은 사람이었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며 약속을 지키고 실행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믿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함과 빠름과 달콤함은 결국 실망과 후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느리고 번거롭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누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즉시 믿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과정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신뢰를 주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이고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지지만 사람은 걸어온 길로 보입니다. 그러니 입이 아니라 발을 보십시오. 진심은 발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은 여기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